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의 별관 2층 강의실 입구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아침 8시 9분 정도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곳 금융연수원에서 온종일 강의가 있는데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약 4, 50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서 빈 강의실에서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 사진. 자, 이번에 금융연수원의 역사가 1976년에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금융연수원이 49년의 역사, 반세기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금융연수원의 우수 강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프로필 사진과 우수 강사 선정, 즉 한금연 핫피플이라고 저의 사진과 함께 게시되어 있습니다. 금융연수원에 본관에 약 20개 강의실, 또 별관에 10개 정도 강의실이 있는데요. 강의실 입구마다 설치된 전자 게시판에 슬라이드 쇼 형식으로 저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한국금융연수원의 홈페이지에도 저와 연수원 간의 인터뷰한 내용들이 게시될 예정입니다. 자, 정말 영광스러운 금융연수원의 우수 강사 선정이었는데요. 저의 사진이 계속 슬라이드 쇼 형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박종필 교수님, 한금연 핫피플 여신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빈 강의실 들어가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자, 이곳은 반세기 가까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의 빈 강의실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연속 이곳 금융연수원에서 여신법률 강의를 진행했었고요. 또 토요일에는 전북 정읍시에 있는 내장산 국립공원 입구 근처에 JB금융그룹 연수원에서도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오늘과 내일 이곳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강의를 하고요. 또 토요일 3월 29일에는 JB금융연수원에 가서 3주 연속 주말 강의가 진행됩니다. 자, 오늘 빈 강의실에서 말씀드릴 주제는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 탄핵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인데요. 어제 3월 24일 월요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기각이 됐다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은 역대 5분의 대통령 밑에서 많은 국정 수행을 하셨던 분인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을 하셨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경제부총리를 하셨고요.
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주미대사를 하시기도 하셨을 정도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여러 역대 정권에서 중요 업무를 하셨던 분이 바로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님이신데요. 이분께서 야당 주도로 탄핵이 소추됐었지만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결과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헌법재판관 8분 중에 5명은 기각, 2분은 각하, 1분은 인용이라는 결론이 도출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로 다시 복귀를 하셨습니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아직은 결론이 나오지 않고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께서 탄핵 소추되시자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권한대행을 하셨었는데 그 한덕수 권한대행님마저 탄핵 소추되자 최상목 경제부총리께서 그동안 권한대행을 해오셨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님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자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님께서 하시는 걸로 이제 원상복구가 됐고요. 제가 이곳 한국금융연수원에 강의하기 위해서 지하철 안국역에서 이곳까지 북쪽으로 약 15분 정도 걸어오는데요. 안국역 근처 약 한 300~400m 지점에 헌법재판소가 있고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그곳에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안국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올 때 이곳 금융연수원에 도착하기 약 한 300m 전에 청와대 남동쪽 끝에 있는 국무총리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곳까지 걸어올 때 한덕수 국무총리께서는 탄핵 소추가 되신 다음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에서도 이제 직무가 정지되다 보니까 이 국무총리 공간 주변에 경호 인력들이 거의 안 보였었는데요. 오늘 방금 걸어오다 보니까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님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다시 업무가 다시 권한대행이 되시면서 이제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가 대폭 강화돼서 그런지 지금 오다 보니까 국무총리 공간 주변에 경찰 인력들이 삼엄하게 경호 작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하튼 우리나라 이제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국민들의 공론이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탄핵 찬성 또 탄핵 반대 여러 이렇게 두 파로 갈려서 혼란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빨리 탄핵 심판이 이제 결론이 도출이 돼가지고 국가 혼란 상태가 좀 빨리 수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어떤 결론이 나든 탄핵 기각이든 탄핵 인용이든 또는 탄핵 각하든 어떤 결론이 나든 국정 혼란은 그 심판에 대한 반대 그 여론 때문에 당분간은 국정 혼란이 지속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한국은 헌정 역사가 1948년 정부 수립으로부터 올해 2025년까지 헌정 역사가 77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요. 반면에 미국은 그의 3배에 해당되는 1789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취임부터 올해 2025년에 취임한 제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까지 헌정 역사가 무려 236년입니다. 우리나라는 77년, 미국은 236년. 미국이 우리나라 헌정 역사의 약 3배가 약간 넘는 그러한 장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 포함하면 총 3번
받게 되고요. 그에 반해서 미국 역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3번 진행이 됐었습니다. 헌정 역사는 우리나라 77년, 미국 236년, 헌정 역사가 3배 차이가 날 정도로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헌정 역사가 3배 이상 긴데요. 그에 반해서 탄핵 사례는 한국은 3번, 미국은 3번. 그러니까 결국은 탄핵 심판된 사례는 각각 3건으로서 절대적 숫자는 동일하지만 미국의 헌정 역사가 우리보다 3배나 많은 것을 감안하면 그만큼 우리나라는 탄핵 소추가 남용되고 있지 않나 이런 여론들도 있습니다. 또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제 역대 대통령들 중에 임기를 못 채우고 사임하셨던 대통령들을 또 비교를 해보면 미국은 임기를 못 채우고 사임한 경우가 제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 한 분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1960년 4.19 혁명에 의해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사임하셨고요. 그 다음에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윤보선 대통령께서 사임하셨고요. 그 다음에 1979년 12월 12일 12.12 사태로 인해 가지고 최규하 대통령께서 사임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헌정 역사 77년 동안 임기를 못 채우고 사임했던 케이스가 3번의 케이스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보다 헌정 역사가 3배나 긴데도 임기를 못 채우고 사임했던 케이스는 1974년 8월 9일 사임했던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 이 한 분뿐입니다. 그 정도로 임기를 못 채우고 사임을 한 경우, 그 다음에 임기 중에 탄핵된 경우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미국에 비해서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는 정치가 불안정하다라는 방증일 텐데요. 자,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당 체제가 굳건해가지고 헌법 질서가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미국의 헌정 역사보다 우리가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 속에서도 탄핵 경우는 미국하고 우리가 각각 3건씩 동일하고 또 임기 중에 사임했던 케이스는 우리가 미국의 한 건에 비해서 우리는 3건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정치가 좀 불안정하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기 중에 사망했던 케이스는 미국은 대통령 임기를 못 채우고 사망했던 케이스는 총 8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 한 분뿐이죠. 암살로 인해 가지고 사망하셨는데요. 자, 그러한 내용들은 제가 지금부터 딱 일주일 전인 2025년 3월 17일 월요일 인문학 서적 8번째로 출간했던 미국 헌정사 236년을 빛낸 45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 책에 모두 기술했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3분의 탄핵 사례와 미국의 역대 대통령 3분의 탄핵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되셨고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에서 소추됐지만 국회에서 소추가 됐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 심판이 인용이 돼서 결국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셨고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케이스가 3번째인데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했고 헌법재판소에서 조만간 심판이 있을 텐데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 각하가 될지는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미국을 말씀드릴 텐데요. 자, 그 탄핵 결과 만약에 탄핵에서
파면이 된다, 즉 탄핵 인용이 된다면 대통령이 연금을 받을 수 있냐, 또 경호를 받을 수 있냐,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이런 점은 미국과 우리나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탄핵 인용이 돼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더라도 연금을 받는 거나 경호를 받는 거나 의료 혜택을 받는 거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이 다 그게 가능합니다. 연금도 받고 경호도 받고 의료 혜택도 받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 애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탄핵에서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되면 연금도 못 받고 경호도 못 받고 의료 혜택도 못 받는 모든 게 박탈이 된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또 탄핵 소추 기관도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심판하는데요. 반면에 미국은 연방 하원에서 탄핵을 소추하고 연방 상원에서 탄핵을 심판을 하게 되는 그러한 차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탄핵 소추가 됐었던 세 번의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868년입니다. 자, 제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인데요. 자, 이분은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랭킹 1위에 해당되는 제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 1845년 4월 15일에 사망하자, 임기 중에 사망하자 부통령직에 있었던 앤드루 존슨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제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이 되셨는데요. 이분의 이제 과업이라고 하는 것은 임무는 남북 전쟁, 미국의 내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 전쟁 후에 국가를 다시 재건시켜야 할 그러한 책무를 가지고 17대 대통령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부 지역은 노예제를 찬성하고 북부 지역은 노예제를 반대하고 또 그 당시에 민주당은 남부 지역이 기반이었고 공화당은 북부 지역이 기반이었는데요. 지금의 미국의 정당은 지금 미국 공화당은 보수 성향, 민주당은 진보 성향인데 그 남북 전쟁 당시에는 미국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남북 전쟁 당시에는 공화당이 진보였고 민주당이 보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소속의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은 남부 지역이 이제 정치적 기반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남부 지역의 그 재건 사업에 굉장히 우호적 입장을 견지했었고 그에 대하여 북부 지역의 공화당의 그 급진파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그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전쟁 장관을 해임하려고 했습니다. 앤드루 존슨 17대 대통령이 전쟁 장관을 해임하려고 하자 결국은 그 공화당이 주도가 돼가지고 권한 남용 내지 공직자 해임법 위반 이런 사유 등을 들어가지고 미국 헌정사상 최초로 앤드루 존슨 17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소추를 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탄핵 소추를 했고요. 연방 상원에서는 한 표 차이로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그 당시 연방 상원 의원 숫자가 54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35명이 탄핵 인용, 19명이 탄핵을 기각을 하는데 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되려면 연방 상원 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36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전체 연방 상원 의원 54명 중에 3분의 2에서 단 한 표가 부족한 35명만 찬성하고 19명이 반대했습니다. 한 표만 더 많았으면 즉 36명이 탄핵 인용에 손을 들었다면 앤드루 존슨은 미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돼서 파면이 됐을 텐데
그 당시에 처음에는 분위기가 권한 남용 등의 혐의로 인해 가지고 앤드루 존슨 17대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그 여론이 강력했고 연방 상원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는데요. 연방 상원에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총 54명의 상원 의원 중에 3분의 2에 해당되려면 36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거기서 단 한 표가 부족한 35명만 찬성했던 이유는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하게 되면 이러한 선례가 계속 반복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제대로 못하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우려 때문에 그러한 선례를 남기지 말자라는 쪽으로 연방 상원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54명의 연방 상원 의원 중에 35명만 찬성하고 19명은 반대를 해서 결국은 천신만고 끝에 하늘 천우신조로 한 표 부족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앤드루 존슨 17대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서 이제 살아날 수 있었다. 탄핵이 기각 결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탄핵 사례가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1968년 미국의 37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4년 후인 1972년에 재선에 성공했던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인데요. 이분은 워터게이트 사건 잘 아실 겁니다. 1972년 리처드 닉슨 37대 대통령이 대통령 재선에 출마할 때 워싱턴 DC에 있는 워터게이트라는 주상복합 그 건물에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본부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의 선거 캠프 요원들이 도청 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발각이 돼버렸던 사건이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고, 우리가 무슨 큰 사건, 빅 이벤트를 무슨 게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게이트라는 말의 유래가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이 시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본인이 상대 후보의 캠프인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에 대해서 도청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공화당의 선거 캠프에서 알아서 충성하는 차원에서 그러게 했었는데요. 그랬던 이유는 1968년 리처드 닉슨이 37대 대통령이 초선이 됐을 때 아슬아슬하게 천신만고 끝에 간발의 차이로 신승을 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승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재선이었던 72년에는 압승을 하기 위해서 리처드 닉슨의 그 부하들이 선거 캠프 요원들이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고 알아서 충성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무리수를 든 건데요. 그것에 대하여 리처드 닉슨은 나중에는 보고를 받아서 알았습니다. 이미 벌어진 다음에 나중에는 알았는데, 그랬었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몰랐다, 그렇지만 나중에 알았다. 그래서 법률적 책임이 본인한테 있지는 않지만 정치 도의적으로 자신의 아랫사람들이 공화당 캠프 요원들이 한 거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사과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리처드 닉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에도 몰랐고 나중에도 몰랐다라고 이제 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연방 하원에서 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위해서 연방 하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압도적으로 탄핵이 통과가 됐고, 곧 연방 하원의 본회의에 상정이 회부될 예정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연방 하원을 통과한 것은 아니고 연방 하원 중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회부하자라는 안이 통과되자 연방 하원 본회의에 통과도 되기 전에
바로 사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연방 하원을 통과한 것도 아니고 더더욱 연방 상원을 통과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방 하원에서 정식 탄핵 소추도 하기 전에, 즉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만 통과됐을 뿐이지 연방 하원 본회의에서는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 대통령직에서 사임을 해버렸고, 그래서 미국 헌정 역사상 유일하게 사임한 대통령이 바로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탄핵 소추가 된 건 아니죠. 그럼 이제 두 번째 탄핵 소추된 경우가 1998년 제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입니다. 자, 이분은 러윈스키 사건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백악관의 인턴 여직원이었던 러윈스키와의 성추문으로 인해서 이제 언론에 떠들썩하게 됐는데, 빌 클린턴 대통령이 법원, 연방 상원 이런데 국회나 법원에서 본인은 그런 성추문이 없었다라고 부인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성추문이 있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결국은 거짓말을 한 혐의, 그로 인한 사법 방해를 한 혐의로 1998년에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이 연방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됐지만 99년 초에 1998년에는 연방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됐지만 이듬해인 1999년 초에는 연방 상원에서 탄핵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바로 미국의 지금 현직 대통령인 45대 대통령이자 47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인데요. 이분은 2019년에 미국의 45대 대통령 시절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어떤 이제 요청을 했냐면, 우크라이나에 투자를 하고 있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의 어떤 기업의 임원으로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무슨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기 전, 즉 부통령 시절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조 바이든이 부통령을 했는데요. 그 부통령 시절에 그 자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서 뭔가 수사를 받을 위기에 있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해가지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지 않았냐라는 혐의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조 바이든과 그의 아들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사법당국이 수사를 해달라. 그러면 미국이 군사 지원을 하겠다라는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탄핵이 연방 하원에서 소추가 됐는데 연방 상원에서는 탄핵이 기각됐고요. 그 다음에 2년 후인 2021년에는 미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 탄핵 소추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2021년 1월 6일에 연방의회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선동한 혐의로 바로 조 바이든 46대 대통령이 취임하기 딱 2주 전입니다. 취임하기 딱 2주 전인 2021년 1월 6일에 연방의회 의사당 폭동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선동한 혐의로 그 1월 6일로부터 딱 1주가 지난 2021년 1월 13일에 연방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됐지만 연방 상원에서는 탄핵이 기각이 됐습니다. 자, 이상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헌정 역사 77년, 미국은 헌정 역사 236년, 미국이 우리보다 3배 이상 헌정 역사가 긴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탄핵 심판이 3번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도 탄핵 심판이 3사람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은 연방 상원에서 탄핵이 기각되고 또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도 연방 상원에서 탄핵이 기각되고 45대이자 47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이분도 연방 상원에서 두 번이나 탄핵이 기각됐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헌정 역사가 미국보다 3배 짧은데도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도 탄핵 사례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동일하게 각각 3건씩이고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헌정 역사 236년 동안 탄핵 사건에 이제 탄핵 심판 대상이 됐던 역대 3명의 대통령 중에서도 도널드 트럼프는 2019년과 2021년 각각 한 번씩 총 2번이나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됐었던 인물이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여하튼 오늘 미국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의 탄핵 심판,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에 관하여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아침 8시 38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도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 되시고요. 제가 일주일 전에 인문학서적 8번째로 출간한 미국 헌정사 236년을 빛낸 45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 편에 이러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저의 8번째 출간작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Have a nice day.